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분명히 좀 한 번쯤은 겪거나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좀 이제 그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저는 뭐 최근에 그 주식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이제 그 계획적인 최근에는 계획적인 이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고 있는데 꾸준히 나는데 계좌는 그렇지 않고 그렇게 이제 뭐 플러스가 아니고 계좌는 아직도 마이너스로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뭘 바꿔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생길까요? 뭐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 그 구독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실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그 주식에서는 이제 그 예전에 나와 그리고 이제 지금에 나가 있다고 좀 생각을 그 지금에 나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좀 뭐 영화나 이제 뭐 드라마 그 뭐랄까 좀 그 제목 같긴 한데 그 예전의 나를 보내주지 않아서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전의 나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부분이 뭘까요? 예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매수했던 종목을 아직 그 보내주지 못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처음에 주식을 하셨을 때 정말 그 이제 처음에 대부분 다 시작하게 되시면 주변 뭐 지인들을 통해서 대부분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나는 나만의 자신만의 내 자신만의 매매 기준도 없고 누가 뭐 좋다고 하면 뭐 뉴스에 나오면 좋다고 하면 사고 팔라고 하면 팔라고 하면 파는 이제 수동적인 매매를 하면서 손실이 났죠. 비중 조절도 못했을 당시니까 한 종목에 그냥 한 호가에 내가 가진 자본을 다 매수를 했을 테니까요. 그럼 그 손실이 커졌을 테고 손절 타이밍은 놓쳤고 그리고 손절 타이밍이 놓쳤기 때문에 손실은 크기 때문에 매도를 못하고 아직까지 보유 중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현재 그 매매를 잘하고 있어도 계좌가 불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오늘 수익을 아주 계획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이 아주 잘 났어요. 그렇는데도 계좌에는 마이너스로 찍혀 있고 그래서 기분이 하나도 좋지 않죠. 지금의 나는 이제 매매를 잘해서 내 매매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매매를 잘해가지고 수익이 났는데도 말이죠. 지금 내가 이걸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수익은 냈는데 아직도 이게 왜 마이너스지? 그러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그 예전에 나가 좀 이제 매수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나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주가의 구간, 주가, 그리고 이제 뭐 고가 대부분 고가에서 물려 계시죠. 주가의 구간이고 뭐 재료 그리고 섹터에서 이제 매수를 했다면 과감하게 좀 보내주는 것이 내 계좌를 좋다고 그 계좌를 위해서 좀 이제 좋다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 그 첫째, 그 예전에 물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그 소외된 섹터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물려 있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이미 그 종목이 어떤 테마로 인해서 급등을 하고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가 빠졌기 때문에 이미 그 종목은 시장에서 잊혀졌기 때문에 거의 거래량도 없고 움직임도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내가 매도하려고 해도 이제 뭐 밑에서 이제 내 호가를 다 먹고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이 더 커지죠.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을 내가 비중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매수 호가가 없기 때문에 내 종목을 다 팔아도 밑으로 사고 밑으로 팔고 밑으로 팔고 밑으로 팔아도 매도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 손실이 예를 들어서 원래는 마이너스 20%였는데 밑에 호가를 다 먹고 팔아야 되니까 22%, 23% 이렇게까지 되면서 더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예전에 나가 좀 이제 매수했던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대부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소외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들은 좀 지수가 안 좋을 때, 지수가 안 좋을 때 바로 현상이 나타나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지금의 나는 이제 그 지수가 안 좋을 때 뭐 관망이나 재료가 살아있는 섹터들인데 이제 뭐 거래량이 없이 좀 낙폭이 과대한 이런 종목들을 찾고 그런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예전에 나 때문에 매매를 못해요. 왜냐? 예전에 나가 매수했던 종목들은 지수가 안 좋을 때 거래량도 없이 너무 많이 빠지거든요. 그게 왜 빠지냐? 대부분 물려있는 사람들이 그 지수가 안 좋을 때 빠질 때 같이 이제 거래량이 없으면서 빠지기 때문에 거래량은 그 터지지 않으면서 그 종목은 지수보다 더 많이 빠지면서 내가 만약에 안 좋은 시장에서도 내 좋은 매수 타이밍을 가지고 좋은 섹터를 가지고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수익을 났는데 그 종목이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기분이 절대 좋지가 않죠. 계좌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내가 물려있는 종목을 버티다가 빠지게 되면 나 말고 정말 물려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지수가 안 좋으면 내 기분도 안 좋아져서 에라 모르겠다 이거 안 되겠다.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자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 지수가 안 좋을 때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더욱 많이 빠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좋은 매수 타이밍에 좋은 이제 섹터에 좋은 재료 지수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수익은 냈지만 계좌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 그 예전에 나가 매수했던 종목을 보내줘야 되냐면 앞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듯이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을 가지고 원금을 복구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에서 주목되고 있는 그 정말 이제 핫한 이런 섹터들이 있어요. 그런 섹터들을 이동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빠를까요? 수익을 내서 손실을 복구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그 소외된 종목이 다시 돌고 돌아서 뭐 몇 년, 뭐 2년, 3년을 버텨가지고 그 종목이 다시 뭐 테마로 이루어지면서 상승을 하면서 손실을 복구하는 게 빠를까요?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번 이제 섹터가 소외가 되면 그 종목은 계속 거래량이 없으면서 몇 개월 동안 1년 이상을 흘러내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나가 잘못했던 부분을 인정을 하고 이제 최근에 좀 부각이 되면서 테마를 이루는 그런 섹터로 가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그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제 새로운 섹터로 가서 수익 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해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다른 섹터에 예전에 내가 매수했던 종목을 과감하게 자르고 다른 섹터로 갔는데 다시 또 그 섹터의 고점에 물려서 다시 한번 또 예전에 나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최근에 계획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옛날에 나와 지금의 나랑은 완전히 다르구나. 나는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했는지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한번 차트를 좀 보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이제 뭐 핫한 종목들
예를 들어서 루닛 같은 경우 엄청나게 핫하죠. 뭐 어제 또 상한가로 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에 물려 있어요. 근데 루닛이란 이런 종목을 내가 선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운이 좋게 죄송합니다. 운이 좋게 이렇게 급등 이후에 요런 자리에서 눌림 자리에서 잘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분 한번 봐볼까요? 잠시만요. 이게 어디 갔니? 잠시만요. 그 거래량이 이제 없으면서 좀 흘러내렸던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옴시티 한번 봐볼까요? 네옴시티 요즘에 다시 한번 뭐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네옴시티 이런 자리에서 물려 계신 분이 없으실 것 같지만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 요런 자리까지 여기서 매수를 하셨고 여기까지 내려왔겠죠. 이제 오늘 그 최근에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를 했고 여기를 돌파할 것 같아서 매수를 했고 그 이후에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12,000원 부근이고 6,000원 부근이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럼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운이 잘 따라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네옴시티 관련주로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서 계속 흘러내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 엄청난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요 앞부분에서도 엄청난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흘러내렸죠. 예를 들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운이 잘 따라주면서 크게 뭐 그 요런 자리에서 만약에 17,000부근에서 물리셨으면 요런 자리까지 버티고 버티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버티고 버티시다가 이렇게 근처 부근에서 탈출하는 기회를 좀 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서 내가 물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했어요. 뭐 돌파 매매 관점으로 이런 자리까지 전고점까지 한번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가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 14,000원 부근이죠. 그럼 보시면 지금 4,000원 부근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살짝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몇 개월 동안이죠. 3월 31일이고 지금 이제 뭐 거기 9월이다 보니까 거의 뭐 몇 개월 동안 뭐 그 4개월이 아니라 4개월 5개월 정도 계속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버티셨겠죠. 그러면 그 이 부분에서 정말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내가 이제 여기서 물려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대부분 초보자 때 이런 자리에서 누가 좋다고 해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 여기서 내 그 재산이 내 이제 그 비중이 다 100%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내 종목이 가지 않으면 여기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내 종목이 상승하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빠져버리면 자포자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아예 주식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냥 나는 너를 정말 뭐 평생 동반자로 삼고 이제 반등 줄 때까지 나는 계속 버티기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시장에 아예 관심을 갖지 않고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 좋았고 어떤 섹터가 핫했고 다음 섹터는 어떤 종목들이 좀 핫할 수 있을까, 다음 섹터는 어떤 종목들이 돌아서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공부를 안 한다는 게 가장 큰 예전에 나가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이 가장 이제 그 안 좋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내가 정말 그 하루 이틀 좀 연휴가 좀 길거나 그러면 주식시장을 이제 좀 매매를 좀 안 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까먹어요. 좀 약간 좀 신기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최소 뭐 4개월, 5개월 동안 주식시장에 관심 없다가
갑자기 이 주식을 통해 가지고 급등을 하면서 내가 탈출을 했다고 해도 그 다음이 문제인 게 그 다음에도 또 물리거든요. 왜냐면 예전의 나랑 지금의 나랑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의 나가 이런 자리에서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계속 공부를 좀 꾸준히 했다고 하면 뭐 루닛이나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도 운이 잘 따라주면서 찾아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전의 나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옛날 생각만 하시면서 예전의 나를 보내주지 못했으면 이렇게 복구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그 다음은 뭐냐면 내가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나도 예전에 이 자리에서 매수했던 나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보다 지금이 더 주식에 대한 의욕이 없기 때문에 공부도 하지 않고 차트 공부, 재료 공부 그런 부분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보다 더 안 좋은 나가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의 나가. 그럼 또 다시 이런 자리에서 물리는 거죠. 다른 종목에. 그리고 나는 주식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 하면서 포기하는 부분이 가장 안 좋게 끝나는 부분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금 그 부분을 자기를 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전에 나와 정말 지금의 나가 다르게 내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는지 차트를 좀 돌려보면서 뭐 지지와 저항을 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재료적인 부분을 좀 판단을 할 때 좀 크기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매매를 했는지, 비중은 조절하면서 그 전처럼 뭐 한 종목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나눠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계획적으로 뭐 시나리오를 좀 세워서 매매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제 그럼 내가 이제 해야 되는 노력이 좀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나는 좀 그 종목은 잘 찾는데 너무 좀 빨리 팔어. 그러면 좀 기술적인 부분이나 재료적인 부분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나는 너무 위에서 사는 것 같아. 그러면 눌림 자리에서 대부분 사시려고 분할 매수로 눌림 자리에서 매수하시고 재료적인 부분을 판단하셔서 내가 스윙으로 갖고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종목은 나는 중장기로 본 거니까 빠질 때마다 좀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전에 나는 좀 버리시고 지금의 나를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가셔야 돼요. 매일매일 갖고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이제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나요? 요즘에는 근데 좀 큰 숟갈도 좀 나와서 좀 배부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매일매일 좀 갖고 나가신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제 내 자신만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또 수익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매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계속 내 몸에 맞는 옷처럼 계속 자신을 좀 갖고 나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처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세요. 주식이 이제 단거리 100m 달리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주식은 절대로 100m 달리기가 아니죠. 좀 마라톤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평생 해야 되는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결승점도 없어요. 누가 뒤에서 빨리 안 뛴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앉아서 쉰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쉬고 싶으면 쉬시고,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시고,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절대 한 가지 부분은 포기만 안 하시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누가 여러분들 보고 이제 오늘 매매해라, 뭐 뒤에서 떠밀고 뭐 때리고, 야 여기 고점에서 매수해, 그리고 저점에서 매도해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내 자신이 정말 그 마라톤이라는 주식 경기에서 100m 달리기처럼 정말 미친 듯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숨도 쉬지도 않고 결승점이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결승점이 어딘지도 모르는 마라톤을 100m처럼 지금 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호흡이 딸리죠. 첫 번째로 내 자신을 가꾸셔야 돼요.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와 다르다는 거를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가꾸셔야 돼요. 뭐 난에서 이제 좀 꽃이 피듯이 아주 천천히 정성을 들여가면서 함께 좀 가꾸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스티브 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